네, 실적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시즌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 전주, 오늘은 또 다음 주를 대비하는 전략을 고민해봐야겠죠. 오늘장 선전략 김종영 연구위원,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는 3거래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쪽에서는 또다시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다소 엇갈린 양상 속에서 실적 기대감을 찾는 종목들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코스닥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이제 좀 높은 그런 상황인데요. 코스닥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코스피를 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주는 이유는 코스피에 대한 이제 모멘텀 부재가 이제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피 쪽에서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좀 이슈가 있나라고 좀 보면은 어느 정도 좀 반등 내지 이제 상승으로 조금 전환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미국 시장 글로벌 증시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들은 좀 인정하고 넘어가더라도 일단은 코스피가 상승할 만한 요인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오늘 시장에서도 좀 이슈가 좀 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 ECB에서 이제 국채 매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위헌이 아니다라는 이 부분들, 그래서 ECB에서 통화 그 완화 정책을 좀 강력하게 좀 미국식으로 펼칠 가능성이 좀 높아진 부분들이 하나가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유가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앞전에 아마 유가가 좀 추가적으로 급락을 했을 때 제가 이제 국내 이제 정유 화학주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유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지 아마 그날이 좀 중요할 변곡점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S-오일 기준으로 정유주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 일단은 뭐 S-오일인데, S-오일 기준으로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하락보다는 좀 상방으로 좀 틀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전일 이제 유가가 반등했다라고 하면은 국내 이제 소재 화학주들도 이제 일단은 매기가 일단은 조금 쏠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신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대한 관심도 좀 늘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코스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동성 확대가 직전 고점 부근에서 조금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코스닥에 대한 관심을 뭐 완전히 배제하자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올 한 해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대적인 수익률이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되 바이 앤 홀드, 그러니까 뭐 매수를 해서 꾸준히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비중 조절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어제 뭐 대부분의 이제 코스닥 그 흔히 말하는 테마나 아니면은 주도주들이 약간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런 와중에 그 이제 뭐 방산주나 아니면 스펙 관련 주식들이 종목들이 좀 움직였다라는 부분들은 그 전에 이제 좀 시장을 주도했던 그런 섹터들 고점에서 부담을 좀 느끼기 때문에 방산주나 아니면 스펙 관련 쪽으로 수급이 약간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그 변동성 확대, 비중 조절 이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유가도 반등하고 일단 사법재판소 측에서 ECB 국채 매입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준 만큼 대변수 안정화, 결국 코스피로 조금 관심을 이동해보자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김 의원님의 시장 판단도 들어보겠습니다. 종목별 장세 여전히 이어지리라고 보시는지요? 네, 결론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는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1월 20일 이후에 뭐 시장이 기대했던 거로 호재성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코스닥 시장도 실적 시즌과 맞물려서 아마 관심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해외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경우에 과연 국내 증시가 중소형주라고 버티겠느냐. 중소형주도 한 달 정도 잘 버텼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테마주에 대한 비중 조절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1월 한 22일 이후 정도, 23일, 24일 뭐 이 정도에는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이겠다, 아니면 이 전에라도 변화가 나타난다면 줄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해외 증시가 잘 돼도 문제입니다. 해외 증시 잘 되게 되면 국내 증시의 대형주 쪽으로 다시 무게가 쏠릴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체력상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같이 가기 힘들다라는 거죠. 또 기관들의 그럼 시각이 대형주 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현재거나 시장이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아마 1월 20일 이후를 기점으로 해서는
테마주의 탄력이 줄어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으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LG 디스플레이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실적 지진을 앞두고 삼성전자, 전길,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등의 이 IT 종목들에 대한 목표가 상향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죠? 일단은 뭐 LG 디스플레이 먼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일단은 CES 이후에 조금 뭐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CES에서 그 이제 인치 자체가 이제 좀 대형화되는 그런 트렌드를 좀 보여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엔드급 컨턴닷이랑 그 다음에 OLED 이쪽, 그리고 특히나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OLED 쪽으로 이제 좀 포커싱을 한다라는 이제 코멘트가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올 하반기까지 OLED 원가 수준을 좀 회복하겠다라고 이제 좀 밝혔었던 부분들도 일단 뭐 긍정적으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작용한 것 같다. 그리고 추가 라인 증설에 대한 부분들도 좀 암시를 했는데, 만약에 추가 라인 증설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LIG, ADP나 아니면은 아바코 정도는 좀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개인적으로는 OLED TV 개화 속도가 상당히 좀 그렇게 빠르게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사실 그 LCD 쪽에 대한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좀 빠르고, 거기서 뭐 UHD나 아니면 퀀텀닷 이쪽으로 이제 그 가격 경쟁력을 좀 찾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OLED 쪽에 좀 포커싱을 하고 있는 거는 LG 디스플레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이제 기타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LCD 쪽으로 좀 포커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4분기 실적은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좀, 그러니까 TV 패널 수급도 양호하고, 그 다음에 아이폰 6랑 6 플러스 이쪽으로의 출하량도 좀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평균 환율이 좀 상승이 됐다라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을 긍정적으로 끌어낼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4분기 실적이 좋았는데 1분기, 2분기 올 한 해 꾸준히 좋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 1분기 실적은 4분기보다는 좀 부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뭐 IT 기업들 실적 발표 같이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27일, 그리고 하이닉스가 28일, 그 다음에 LG전자 29일, 그 다음에 삼성전기 30일,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좀 나오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은 뭐 LG 이노텍이 가장 좀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도 시장에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앞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분기까지는 괜찮다라고 아마 제가 코멘트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1분기에 대한 부분들은 과연 그 사상 최대 실적을 또다시 뛰어넘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히 시장에 물음표가 던질 수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1분기 뭐 한 중반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트레이딩 관점에 대응을 해보자 이야기 주셨고요. 비교적 괜찮을 것이라는 기대는 LG 이노텍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실적 시즌 IT주에 대한 대응, 김종혜 위원의 시각도 알아볼게요. 어떻습니까? 뭐 간단하게 투자 의견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홀딩 매수 의견이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아까 뭐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뭐 덧붙이자면 경쟁이 치열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넓혀가고 있는 건 긍정적이지만, 여기서도 중국 업체들이나 뭐 대만 업체들이 엄청나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전히 레드오션 시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블루오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 이제 매출이 좀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정도에서 과거보다 주가는 오르겠지만 계속 올라가긴 힘들다. 그래서 트레이딩 의견이고요, 저도. 그다음에 IT 부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제품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부품 가격을 올리기 힘들다. 그럼 마진율을 올리기가 힘들다라는 관점에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홀딩하고 또 매수 관점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야기 주셨고요. LG 디스플레이는 동일합니다.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해보자 라고 언급해 주셨네요. 자, 김영철 팀장님의 오늘 유망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일단은 오늘 가져나온 종목은 동국제약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도 약간 이제 좀 부진하고, 그리고 코스닥도 변동성이 좀 확대된다라고 하면은 안정적인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들, 그리고 특히나 그 중에서 제약주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중에서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실적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은 매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API 쪽이랑 그다음에 의료기기 쪽에 이제 견조한 성장세가 이끌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기관 수급도 꾸준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어서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장과 수급, 토끼를 잡고 있는 동국제약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위즈인베스트 김영재 팀장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